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49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을 보세요. 다음 실험에서 종말점의 색깔을 잘못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이 용존 산소는 무색. 여기서는 우리가 적정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 염소이온은 열번 적황색. 답안에 산성 100도씨 과망간산 칼륨에 의한 COD는 열번 홍색. 노말액산 추출 물질은 적색. 노말액산 추출 물질은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중량법이에요. 중량법이기 때문에 적정을 하지 않습니다. 적정을 안 하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종말점이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수용액의 pH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pH라고 표현하면 pH는 수소이온 농도가 H+죠. 역수의 상용대수를 취한 값이에요. 자, 그리고 pH는 기준점극과 비교점극의 양점극 간에 생기는 기전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하죠. 답은 시료의 온도와 표준액의 온도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이내가 아니고 동일한 상태가 좋죠. 그래서 온도는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라번이 pH 10 이상에서 나트륨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해서 줄일 수가 있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에 보시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총대장균군의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망여과법, 나번에 시험관법, 다번에 균균 개수 시험법, 라번에 평판집력법. 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답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팁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대장균의 종류가 총대장균균, 그리고 분홍선 대장균균, 그리고 대장균이 있어요. 그럼 총대장균군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 방법이 망여과법, 시험관법, 평판집락법, 효소이용 정량법이 있죠. 그리고 분홍선 대장균군은 망여과법, 시험관법, 효소이용 정량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장균 같은 경우에서는 효소이용 정량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총대장균군과 분홍선 대장균군의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평판집락법은 총대장균군에서는 있는데 분홍선 대장균군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공통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효소이용 정량법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분석 방법을 반드시 비교를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꼭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 측정 항목과 최대 보존 기간을 짝지은 것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 가번에 색도는 48시간 맞습니다. 나번에 육각크롬은 24시간, 다번에 비소는 6개월, 보통 중금속은 6개월입니다. 다번에 유기는 28일이 아니고 7일이죠. 7일.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에 보시면 나비 정량 방법 중에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사용하는 시약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에틸렌 다이아민 용액, 나번 사이트르산 2암모늄 용액, 답은 암모니아수, 라번의 시아나칼륨.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이용해서 납을 측정했을 때 사용하는 시약이 아닌 것은 가번입니다. 그리고 54번 용어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 방울수라고 하면 몇 도씨? 20도씨에서 몇 방울? 20방울을 떨었을 때 몇 밀리리터? 1ml가 되는 것을 방울수라고 하죠. 그리고 나번 약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그리고 무게에서 정확히 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죠? 0.1mg. 반면에 정밀히 단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저울. 그리고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고 하면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매 그램당 무게가 0.3mg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방울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개수로 수로의 구성 체질과 수로 단면의 형성이 일정하고 수로의 길이가 적어도 10m까지 똑바른 경우입니다. 자, 수심 1m, 수로 폭이 2m, 수면 경사가 1000분의 1인 수로의 평균 유속. 자, 유속 구하는 식은
C 곱하기 R나이의 0.5성, 그리고 kg의 유속 공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바진의 유속 개수 C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고요. R이라는 경심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고, 그리고 바진 공식의 유속 개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R이 0.46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조건에서 경심을 구하죠, 그죠? 그래서 경심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심을 구했을 때 폭이 얼마죠? 2m. 그리고 높이가 1m. 그래서 폭에 2m, 높이가 1m에 대입을 해서 0.5m라는 경심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유속 개수를 우리가 C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주어진 공식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R이라는 값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0.46. 그죠? 자, 그리고 경심 여러분들이 계산했죠? 루트 0.5. 따라서 C라는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유속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kg식에 의해서. 그러면 C라는 유속 개수 52.71 계산된 값, R이라는 경심 곱하기 I라는 기울기에 여기서 0.5성은 여러분들 2분의 1성하고 똑같죠. 또는 루트를 씌운 값하고 똑같아요. 이 값을 이렇게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유속이 1.1786m/s가 나왔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유량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죠. 그래서 1m와 2m를 곱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한 유속. 그런데 정답에서 우리가 분으로 유량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세크로 계산된 유속을 분으로 고쳐요. 그럼 1분은 60초.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정해 주시면 141.43m의 삼성 퍼미니츠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공식이 대부분 주어졌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마지막 과정에서 시간 단위를 보정을 해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계라 플라즈마 발광 광도계의 조작법 중에서 설정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고주파 출력은 수용액 시료의 경우에 0.8에서 1.4kW, 유기용매 시료의 경우에 1.5에서 2.5kW로 설정한다. 답변의 가스의 유량은 일반적으로 냉각가스는 10에서 18L/min, 그리고 보조가스는 5에서 10L/min 범위로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풀이해 보시게 되면 냉각가스는 10에서 18L/min, 그리고 보조가스는 0에서 2L/min, 그리고 운반가스는 0.5에서 2L/min의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답은 분석선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감도가 높은 파장을 설정합니다. 답변의 플라즈마 발광구의 관측 높이는 유도 코일 상단으로부터 15에서 18mm 범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단으로부터. 자, 따라서 56번 같은 경우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약간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와 답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입니다. 수중의 용존산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하천의 DO가 높을 경우에 하천의 오염 정도는 낮다. 물속에 산소가 많이 존재하면 많이 존재할수록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번의 수중의 DO는 가해지는 온도가 낮을수록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소가 잘 녹죠.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잘 녹지 않아요. 따라서 나번은 반대 설명이 됐죠. 온도가 낮으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수중의 DO는 가해지는 압력이 클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기체를 많이 녹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존산소의 20도씨의 포화 농도는 9.17ppm입니다. 그래서 20도씨의 포화 농도 9.17ppm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허용 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복수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자동 시료 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갈로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수 시료를 채취했을 때 횟수가 나오면 무조건 2회 기준이에요. 시간이 나오면 6시간, 분이 나오면 30분, 평균이 나오면 산술 평균이에요. 무조건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자, 시간 6시간, 분 30분, 그리고 횟수를 찾는 거죠. 횟수 2회.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답을 찾는 그게 꿀팁이죠, 꿀팁.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했을 때 머무름 시간이 같은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방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가번에 컬럼 교체, 나번에 시료 희석, 그리고 답번에 용리액 조성 변경, 라번에 0.2 마이크로미터의 망여과지로 여과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여과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의 원소와 불꽃 원료로 잘못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구리는 공기 아세틸렌, 바륨은 아산화질소 아세틸렌, 그리고 비소는 냉전기, 망간은 공기 아세틸렌. 자, 여기서 아세틸렌이라는 것은 C2H2를 뜻하는 거죠. 아산화질소라는 것은 N2O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비소 같은 경우에서는 냉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환원기화법, 다시 말해서 수소화물 생성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원의 불꽃 연료는 냉전기법입니다. 그래서 냉전기를 쓰는 것은 수소에서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시설 중에서 화학적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는 화학적 처리 시설, 가번에 침전물 계량 시설, 나번에 응집 시설, 다번에 살균 시설, 라번에 소각 시설. 자, 나번에 나와 있는 응집 시설, 나번에 나와 있는 응집 시설은 어떤 시설이죠? 물리적 처리 시설이에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 시설은 자,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 분류를 한 다음에 교재에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먼저 화학적 처리시설과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암기를 해놓으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물리적 처리시설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종류가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종류가 적은 것을 기억하는 게 훨씬 기억하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설비의 설치 방법, 구조 기준 중에서 직선 배수관의 매놀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배수관 내경에 갈로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갈로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배수관 내경에 얼마? 120배 이하. 나번이 정답. 그래서 내경에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63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겠죠? 대관령 물환경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가버는 물환경의 변화 추이와 물환경의 목표 기준 맞습니다.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들어가죠? 그리고 물환경 보전 및 관리 체계. 자,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 있나요?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있습니다. 예방하고 저감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이죠. 자, 어떤 게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보시면 물환경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그리고 상수호 및 물 이용 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이 들어가죠. 그리고 물환경 보전 조치의 추진 방향,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번에서 7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암기하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있으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지는 거예요. 눈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에 보면 폐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이상을 보관하면 안 되죠? 10일 이상을 보관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보관 폐수의 전체 양이 저장시설 처리 능력의 몇 퍼센트 이상? 90% 이상은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라번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10일 이상 그리고 90% 이상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5번에 보시면 사업장 규모를 구별하는데 폐수 배출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연중 평균치를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날을 기준하죠. 1년 평균치가 아니고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날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나번 최초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시에 폐수 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 용수 사용량을 기준하죠. 예상 용수 사용량. 그리고 용수 사용량에는 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의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생산공정 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해서 생산공정의 재이용 물은 용수 사용량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기준에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pH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BOD, 그리고 COD, 그리고 TOC, 그리고 SS, 그리고 DO, 그리고 TP, 총대장균균, 분홍성 대장균균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TP는 있는데 TN은 없죠. 그래서 답은.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7번에 보시게 되면 물환경보전법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가번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 나번 그죠? 여기서는 그 다음 배출시설의 운영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출시설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라번에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라번은 왜 정답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정답이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그죠?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똑같은 100만 원이죠. 근데 왜 정답은 가번이 될까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거예요. 근데 라번은 100만 원 이하의 뭐죠? 과태료예요. 그래서 벌금은 형사상 책임이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상 처분은 과태료, 형사상의 처분은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령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하천에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이 다른 수질오염 물질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0.5, 0.05, 0.005의 기준치를 가지는 물질끼리 여러분들이 모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 불검출 물질 4개 그리고 사이화탄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이화탄소하고 소수자리만 다른 거 헥사클로르벤젠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치가 다른 거는 3개는 0.05고 하나는 0.005예요. 그래서 0.005의 기준치를 가지는 게 카드뮴이니까 정답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69번을 보겠습니다. 자, 69번.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의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입니다. 자, 골프장 안에서 여기서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딱 3가지가 있으니까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와 발생량이 있죠. 그리고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이 있어요. 그럼 이 3가지가 해당하는 사항이죠. 그럼 마지막 한 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측정망 설치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자, 포함되어야 되는 게 5개가 있어요. 자, 먼저 측정망의 설치 시기, 그리고 운영 기간, 그리고 배치도, 그리고 확인 방법,
그리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번이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측정망의 종류와 더불어서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72번. 시도지사가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 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희석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딱 3개거든요. 우리가 처리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자,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원래 상태로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서 원래의 상태로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자, 그리고 중금속 농도가 높아서 원래 상태로 또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원래의 상태로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답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염분의 농도, 유기물, 그리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이 3가지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3가지를 제외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7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냐고 그랬어요. 자,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따라서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가번의 폐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강우 유출수라는 것은 자, 강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비점오염원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눅눅눈물 등을 말한다. 그리고 답은 공공수역이라는 것은 하천이나 호수, 항만, 연안해역, 자, 그 밖의 공공용으로서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자, 그리고 라번에 불투수면이라는 것은 빗물 또는 눅눅는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강우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비점오염원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서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눅눅눈물 등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강우는 비점오염원,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 부하량의 산정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총량 관리 단위 유역의 자연지리적 오염 현황과 전망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용은 아니네, 그죠? 자, 그다음 오염 총량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염 총량 관리의 목표 들어갑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점오염원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환경부 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저감 계획을 검토하거나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적정성에 관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관계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은 지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고려사항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지정의 목적은 없어요. 용수의 목적은 있고 그리고 오염의 현황, 수질오염도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고려사항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시험에서 출제되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임 업무 보고 사항 중에서 배출 부가금의 부과 실적, 보고 횟수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이론 수업에서 제가 표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표로 안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넣지 않았으니까 표를 만들어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 여기서 보고 횟수. 자, 보고 횟수.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업무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시, 연 1회. 자, 그리고 연 2회. 그리고 연 4회.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연 2회가 제일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외우는 건 연 2회를 빼고 나머지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 2회가 되니까. 대신에 시험에서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 업무 보고사항이 배출 부가금의 부가실적 보고예요. 자, 부가실적 같은 경우에서는 연 4회, 나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암기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자주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79번, 1일 폐수 배출량이 500m의 삼성인 사업장은, 자, 우리가 500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하죠? 200 이상, 700 미만. 그러면 200에서 700 구간은 몇 종 사업장이죠? 3종 사업장. 따라서 납은 3종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은 3개. 자, 경력으로 보면 3년 수질 분야, 수질환경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중에 1인 이상. 그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사업장의 규모에 보시게 되면,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000m의 삼성 이상입니다. 그리고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700에서 2000, 3종 사업장은 200에서 700, 4종 사업장은 50에서 200, 5종 사업장은 50m의 삼성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1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기술인은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그리고 2종 사업장에서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사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환경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 분야 경력 3년 이상 1인 이상으로 선임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본 배출 부가금은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 농도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서 산정하는데 기본 부가금 산정에 필요한 사업장별 부가계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제1종 사업장이 1.8, 제2종 사업장은 1.4, 제3종 사업장은 1.2, 제4종 사업장은 1.1. 그래서 1.1에서부터 0.1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3종이 1.2가 돼야 되고 2종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1.3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1.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출 부가금을 적용을 하는데 기본 배출 부가금을 적용하는 경우와 초과 배출 부가금을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배출 부가금은 일반적인 배출시설에서 배출오염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반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기본 배출 부가금을 적용받습니다. 반면에 초과 배출 부가금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오염 기준 초과,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은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기본 배출 부가금이 적용되는 경우와 초과 배출 부가금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기본 부가금이 배출되는 경우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일반적인 배출시설은 배출오염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지만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서는 기본 배출 부가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장, 다시 말해서 공공폐수, 공공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치와 관계없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기본 배출 부가금을 적용받는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번씩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는 거죠.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가 들어가고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이 들어가는 문제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내용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그 모르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 메모를 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